그 법원의 그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법원이 판결이 뭐 검찰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국회는 안 그렇습니까? 사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국회에서 대법관 추천 왜 합니까? 그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왜 합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국회 그 역할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예요. 감나라 배나라 네. 추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특판이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개별 거기에서 사건에 대한 판사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국회는 그런 거예요. 그 장관을 했다, 저 검찰총장하고 장관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그리고 대법원 원장이 혼자 결정합니까? 대법원 판결 혼자 결정합니까? 그럼 그때 파기환송한 거 혼자 했습니까? 거기 14명이나 되는 대법원 판사들이 같이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대법원장 네가 문제가 있다. 그럼 대법원장이 그럼 지기현 판사한테 가서 당신 재판 왜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외압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안 되겠죠.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기현한테 가서 얘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온당한 주장입니까? 제가 일단 보기에는 그 지금 이건 너무 지기현이 무리한 얘기예요. 네. 역사에 처음 있는 구속 기간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아 네. 그건 비판 저도 한 거 아니, 아시잖아요. 비판과 의심의 영역이 있으면은 사실은 회피하는 게 맞잖아요. 재판은 최대한 공정해야 돼요. 의심을 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의 정상명 총장과 김모 씨 등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 그걸 가지고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합니까? 아니 그뿐만은 아니죠. 실제로 왜 그럼 갑자기 이제까지 파기환송심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일주일 만에 잡아서 했던가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사법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럼 사법개혁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대통령 그거 하면은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 때 문재인 정부 때 다수당이셨잖아요. 다수당이 못했는데요. 다수당이 그때도 했잖아요, 사법부가 그때.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신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관철돼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재판 거래 의혹도 나왔던 거고요. 그 와중에 검찰총장은 사법부 뒷조사도 했고요. 그 검찰총장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개혁 대상들은 대체로 어떤 밖에서 개혁을 시도하게 되면 반발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예상 가능- 쉽게 말하면 이거 네.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놔봐야 개혁 안 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있으면 뭐 합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윤리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의기관인 네. 국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일 최고의 저 반대는 그 전에도 다수당이었고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 정도 얘기신 것 강한 같습니다. 저항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야당인 상황에서 또는 뭐 여당일지라도 국회의원들도 사법부 눈치 본 거죠. 아,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진짜 서로 서로 눈치 원죄론이니까 보는 예, 거죠. 크게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다 내란 기득권이에요. 알고 보면. 조금 더 좁혀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진짜 이건 어떻게 될 와, 것인가? 요것도 곧 진짜 설치할 큰 것 같은 이슈입니다. 느낌인데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자, 뭐 위헌 우리가 논란이- 오해하는 것 중에 예. 하나가 내란 재판부 그러니까 뭘 재판 건물을 하나 새로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 판사들 중에 네. 기존에 하던 추천 방식과 다른 방식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담 팀 하나 만들자. 그거기 때문에 이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절충이 근데 가능하다고 그게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뭐 어느 회의에서든 판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우리 좀 만들자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별로 위헌 논란이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네. 사법부를 못 믿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사법부의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되는 건 맞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잖아요. 비토권이 굉장히 보장되는 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하는 선별 방식을 찾아보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네. 한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를 어떻게 따로 만들자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가정법원이나 입법부에서 가정법원이나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사건이 많아가지고 더 이 특별하게 이쪽에서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네. 어떻게 한 가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느냐 이게 이제 위헌적이다 이런 재판부 주장이에요. 구성에 대해서 입법부가 또 들어갈 수 있느냐도 아마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 재판이나 판사님들 전부 다 그걸 반대하고 있는 뭐 반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 전두환 때 이후는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리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처음에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재판부 판사님들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임종헌 기조실장이 대법원 차원에서 먼저 그것들을 만들자고 계획을 세웠었고 네.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세월호는 그럼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내란 재판부가 사실은 너무 좀 못 믿어서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직위원 재판부가 그래요. 나 지금 사건 너무 많다. 너네들이 나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일은 뭐 제대로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나도 바쁘다. 우리 재판부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내란 사건이 벌써 3개나 된다. 네. 이거 매일매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것만 전담을 해서 하는 이거는 여기에는 뭐 여야 얘기가 꼭 들어가고 야의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추천권 관련해서 전부 다 공평하게 하자는 게 나왔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헷갈리고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민들이 수긍 못하고 지금 김정일 최고같이 합리적인 보수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또 대법원장에 대해서 함부로 막 사퇴하라 말라 하는 건 옳지 않죠. 누가 대법원장을 함부로 사퇴하라 말라 합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비판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법원의 그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법원이 판결이 뭐 검찰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국회는 안 그렇습니까? 국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국회와 법원 중에서 누가 더 신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국회를 더 신뢰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 말이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원 줄이자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 인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혜 없애자, 국회의원 인원 줄이자. 의원들이 인원 줄입니까? 저는 그리고 늘리자고 주장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본인. 근데 조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 네. 중대선거구로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거 바꿉니까? 절대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그 정치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최악의 이익 집단이 국회예요. 근데 그런 집단에서 뭐 누구에 대해서 뭐 사법부를 의심한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뭐 언론도 의심받을 수 있고 사법부도 의심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체계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네. 국회는 무소불위의 집단 아니에요. 국회도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되냐면 이게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 특별재판부라고 네네. 하다가 왜 특별재판부 위원이니까 바꿨는데 바꾼 다음에 전담이라는 게 전담 뭐 가사재판 전담도 있고 영장 전담도 있고 쭉 있어요. 전담. 이거는요.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 뭔가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걸 전담재판부로 엮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전담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특별재판부예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란이 뭐 앞으로 계속 벌어집니까? 앞으로 비상계엄 수시로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재판부가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재판부 만들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또 내란, 다음에 또 비상계엄 날 때까지 기다렸다 합니까? 일회성으로 특별히 아니, 그거는 만들어진 거다.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특별한 거. 재판부인 것이고 네.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기각되고 나니까 직위원 판사까지 묶어갖고 직위원도 믿을 수 없고 한덕수 그 기각 신고 보니까 얘네 믿을 수 없어 법원. 그러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만들어서 거기서는 영장 신청하면 특검이 영장 신청하면 뭐든지 다 받아들여준다. 그게 법원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건 가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이 특별재판부냐 전담재판부냐 그 말장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끝나고 해경 없애버렸어요. 그럼 바다 누가 지킵니까? 국회가 기득권이고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라든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내라 하고 비판 견제하라고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 요구를 하고 특판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국회에서 대법관 추천 왜 합니까? 그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왜 합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국회 그 역할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예요. 감나라 배나라 네. 추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특판이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개별 거기에서 사건에 대한 판사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국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 헌법이라는 것은 네. 판사가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판사의 인사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요구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토권을 사법부에 줄 수도 있고 네.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정치권 비판 한번 할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쌍팔년식 지금 뻥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 과정이라든가 왜 지금 특별재판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네. 노영희 변호사처럼 섬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거 없이 특별재판부 찬성할래 말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과정과 그다음에 임명 방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균형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면요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전담재판부 만들면 그 판사들은 믿을 수는 있어요. 믿어야죠. 그 믿을 사람들은? 수 있는 과정을 제가 만들잖아요. 제 나름의 방식에 제안하잖아요. 광범위한 비토권을 줘가지고 사법부도 비토놓을 수 있고 야당도 비토놓을 수 있고 여당도 비토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방식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성되기 힘드십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니까 간에. 지금 이 사건이 뭐가 문제냐면 예컨대 하나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게 엄청 많아요. A 사건도 처리하고 B 사건도 처리하고 C 사건도 처리하고 막 처리를 하다가 내란이라는 이제 특별한 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일단 중단하고 그건 이제 중단한다는 거는 다른 판사들이 맡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재판부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내란에 대한 사건에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다시 원상 복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내란 재판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상시에 놀다가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 좀 해라. 네, 집중해달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네. 게 아니고. 아,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대답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쟁점을 우리가 지금 많이 피해갔는데 아니 제 예를 이야기가 들면 이런 겁니다. 고위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이 선차성이에요. 어떤 일이 중요한가 경중을 판단해야 돼. 일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자법 내가 재판하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내란 재판 제대로 못하겠다. 대법원 재판 못하게 이러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요 수준이.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고 있는 재판에 전담 재판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미 진행 질문도 중인 진행 중인 재판인데. 재판인데 이걸 끌어서 다른 재판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체계적으로는 그렇고 바빠서 제대로 못하겠다잖아요 그다음에 지기현이. 그다음에 근데 이제 네. 추천권을 네. 그 외부에서 가지고 간다는 건 사실상 재판부를 우리가 구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걸 용인할 것이냐 그러면 그 비슷한 일들이 이제 네, 있을 계속 때마다 할 것이냐. 그다음에 네. 전담 재판부가 다른 사건에도 지금 나오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 최혜병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상식적 상황이 그건 되는 개인 건데. 주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전현 의원님 주장이고 네. 첫 번째 우리 기자님 말한 거의 첫 번째 얘기는 서울시장 상식적이지가 출마를 않은 앞두고 있는 게 분의 개인 이게 주장입니다. 현재 지금 예를 들면 판사들이요 한 사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 빠루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 재판도 왜 6년 동안 끌었겠어요. 이 A라고 하는 판사가 그 사건을 2년 동안 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뀌면서 다른 재판부가 와서 합니다. 재판 항상 그래요. A 재판부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건 끝날 때까지 그것만 계속 맡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지기현 그러기 재판부가 때문에- 어쨌든 12월에 그러기 끝내겠다고 때문에- 했잖아요 사건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사무 분담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기현을 못 믿겠으니까 두 우리가 개가 이거를 다예요. 지금 두 개가 다예요. 이 사건이 별개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근데 게 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깊이 문제를 여쭤봤을 때 이건 깊이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건상 법의 요건상. 법의 요건이라면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기피할 수 있는데 그럼 검찰에서 이 재판부가 너무 공정하지 않아. 거기서는 법의 요건상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피 이런 요건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기피의 요건은 네. 예를 들면 뭐 친척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아니 있다거나. 거기 이해관계 중에서도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결석 재판을 그냥 계속 인정한다든지 아니 이 사람이 뭐 피고인 얘기만 계속 듣는다든지 이거에서 그거 불만을 그렇게 가지고 해서 기피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는 기피 기피도 안 요건이 되는데 아니에요. 전담을 만든다고요? 그것도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 것을 그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정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의 기준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재판이 진행될 우려라고 하는 거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피의 요건이랑 회피의 요건은 법
조문에 따로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게 설명이 1차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전담재판부가 가면 다 갱신을 해야 될 텐데 재판 갱신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윤석열은 200% 이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특별재판으로 가면 네, 그러니까 전담재판으로 그러면 이게 가면 또 헌법재판소로 가서 한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진짜 그게 위헌이라고 나중에 판단이 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그거는 거냐. 재판부가 그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위헌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헌법 소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재판이 재판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판 중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막 다 섞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실제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아니,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래서 그걸 그건 어떻게 모르는 알아요? 거죠. 새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진짜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다시 랜덤으로 그럼 새 재판부를 그 돌려서 국민의힘하고 배정해라. 저기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또 쪽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땡큐네.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네. 쪽에서 좋아하는 상황인데 왜 반대요? 그냥 그러니까 특별재판 윤석열 재판 받지. 윤석열 아. 변호인단들이 어제 너무 좋아했다니까요. 특별재판. 특별재판에 그건 대해서 아니 역설적으로 대법원장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재판이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12월까지 안 해서 구속기간 만료로 해서 풀려 나오면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정치적인 거의 죽을 문제인데 지경이 될 그게 판인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넌 네. 똑같은 얘기 전현희 최고위원이 네. 진심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대법원이 지기현 재판부가 이거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라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종익 최의원님 그럼 뭐가 공정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보편적 다수가 봤을 때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이 재판을 진행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편적 다수가 볼 때라는 거는 그것도 역시 판단하기 아니 여론조사 해보죠. 네. 지기현 재판부를 어느 정도 믿습니까라고 여론조사 여론조사 한번 통해서 해보죠. 하다못해. 그 여론 재판이에요, 그게. 여론 재판은 아니고 여론이죠. 여론의 향배를 네. 여론을 통해서 완전 결론을 내면 여론 재판인데 네. 여론을 수용해서 다른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다르죠. 여론을 수용해서 임명받은 판사는 그 여론에 따라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건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과 벗어나서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론에 의해서 판사를 결정을 하고 그럼 그 판사가 나를 임명해 준 사람들의 여론이 이거니까 이대로 가겠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결국은 그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에요. 판사의 법 해석과 양심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지기현은 일단은 좀 신뢰할 수 배제해야 없는 된다.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일단 거죠. 직위원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뭐 확실하신 되게 것 같고. 확실한 공감대가 있다는 거 그렇죠. 같은데.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데 왜 대법원이 그걸 해결 안 하냐는 그다음에 이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조희대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재판에서 빠져야 되고. 요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바라는 그런 그림인 거죠. 아니 이 정도 솔직히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대법원장이다. 네. 기분 나쁘잖아. 그죠? 네,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 그런 문제는 아니지 뭔 소리야. 김명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김명수는 뭡니까? 그 김명수는 김명수 추천을 대법원장 안철수하고 박지원 했어요. 그때 타당했어요. 아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지금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아이고, 만들어져 나가잖아.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동안에 말했던 논리가 다 이상하게 되잖아. 대법원장 다 그냥 그건 대통령이 옳지 않지. 원하는 사람 임명해. 그 임명하지 않아요. 네, 하신 지금 말씀이신 농담, 내란 세력에 농담, 의해서 알겠습니다. 임명되어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 이 정도 되면은 네. 사퇴해 주는 것이 본인의 뭐니까 상도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쉽게 사법부 말하면. 신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맞다는 전체 말씀이신 조직을 것 같고. 위해서 네. 보통 검찰총장 임기 보장되잖아요. 정권 바뀌면 대충 다 사표 내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